자, 이제 3교시 이어서 가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간단하게 명령어 몇 가지를 좀 배워본 거거든요. 뭐 show 데이터베이시스부터 해서 show tables, 그리고 뭐 use, create, drop 이런 것들을 좀 배웠어요. 근데 이제 제가 전 시간에 마지막에 이런 거 한번 구글링 해보셔라 라고 하면서 DML과 DDL 그리고 DCL 이런 게 존재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검색을 좀 해보셨을까요? 얘네들을 찾아보시면은 뭐라고 하던가요? 혹시 검색을 해보신 분 중에 기억에 남는 뭔가가 있으신 분 있을까요? 네, 뭐 데이터 조작어 그리고 뭐 데이터 정의어 이런 표현들이 많이 쓰여져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얘를 진짜 검색을 좀 디테일하게 해보신 분들은 제가 이 말씀 드렸던 것 같은데 왜 3개밖에 얘기를 안 해줬지? 이런 것도 나오던데? 라는 것도 느껴보셨을 수 있어요. 근데 사실 이 TCL과 DCL은 여러분들이 크게 관여할 부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잘 몰라도 큰 문제 없습니다. 뭐 그나마 DCL 같은 경우는 아주 약간은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혹은 뭐 리눅스 같은 걸 다뤄서 서버 환경적인 부분을 좀 다뤄야 할 때 그때는 좀 의미가 있거든요. 지금 DBMS를 공부하는 상황에서는 딱히 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 2개에 좀 초점을 맞춰서 공부를 하시면 되는데 지금 우리가 했던 것들 중에서 이미 사용하고 있던 게 있습니다. 이 둘 중에 하나를. 자, 이제 보통 순서상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DDL이 먼저 나오고 DML이 그 밑에 나와요. 얘를 좀 간단하게 좀 알아볼 건데 자, 일단 DDL 얘는 뭐 데이터 디피니션이었나? 뭐라고 하면서 이제 결국은 데이터 정의어를 의미를 하는 거거든요. 저도 이게 완벽하게 철자까지는 잘 기억이 안 나요. 뭐 검색해보면 바로 나오는 거니까 이거는 데이터 정의어라고 하는 건데 자, 이 친구는 정의어 뭔가 이 단어만 가지고는 사실 우리가 이해하기가 그렇게 편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더 풀어서 쉽게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데이터의 구조를 정의하는 명령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구조를 정의한다 이것도 사실 우리가 그냥 쉽게 이해하기에 조금 불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얘를 조금 더 쉽게 말로 풀어보자면 데이터 이거는 자 표현이 뭐라고 표현해야 좋을까? 데이터의 상위의 것들의 구조를 정의하는 명령어. 자, 지금 이게 얘보다 조금 디테일해진 것 뿐이잖아요. 상위의 것들이라고 하면서 아주 조금 디테일해진 건데 이 상위의 것들이라는 게 무슨 의미냐면은 자, 우리가 이제 엑셀의 형태랑 상당히 유사하다라고 하면서 엑셀로 예시를 좀 들어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학번, 뭐 이름, 1, 한길동, 2, 임꺽정 자, 이렇게 해놨어요. 이 하나의 표가 결국에 우리가 DBMS 개념으로 넘어왔을 때에는 이 표랑 의미가 같은 게 뭐라 그랬죠? 이만큼의 표가 테이블과 의미가 같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이 테이블의 구조를 그림판으로 보면서 이 상단에 있는 얘네들은 그냥 데이터는 아니라고 했었죠. 그래서 데이터들의 데이터다라고 해서 얘네들의 명칭이 뭐였어요? 메타데이터라고 하는 애가 있었어요. 그쵸? 이렇게 있다라고 했을 때 어쨌든 우리는 이 표, 지금 얘 기준으로 봤을 때 해당 표에 어떠한 데이터들을 저장할 것인가에 대해서 메타데이터로 정의를 하고 있죠. 데이터는 1번 홍길동, 2번 임꺽정이라고 하는 이 친구들이 데이터였어요. 이 데이터들을 보관할
표의 구조를 정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보다 상위의 개념인 거예요. 데이터는 테이블 안에 존재할 거니까. 그래서 단순히 데이터보다 상위의 것들, 테이블이라고 하는 데이터의 상위에 있는 것의 구조를 정의한다 라는 건데, 자, 그럼 테이블을 기준으로 봤을 때 테이블은 어디에 저장돼요? 데이터 베이스에 저장이 되는 거죠. 그러면 테이블의 상위의 것들의 구조를 정의한다. 즉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거나 지우거나 할 수 있다. 또 이 DDL이 해당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진짜 데이터 1번 홍길동, 2번 임꺽정이라고 하는 이런 실제 데이터를 다루는 것은 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정말 간단해요. 실제로 데이터를 조작하기 위한 명령어예요. 그게 DML. DDL은 데이터보다 상위의 개념에 있는 테이블 혹은 데이터베이스를 그런 것들을 구조를 정의할 때 쓰는 명령어. 그러면 지금 우리가 배운 명령어 중에서 이것들 정확히 표현하자면 이 두 개 DML일까요? DDL일까요? 이 블록 지원은 두 개는 DDL이에요? DML이에요? 이거는 DDL이 되겠죠. 왜냐면 데이터베이스를 지우는 그리고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이 되는 거니까. 데이터베이스는 데이터보다 상위의 개념이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이걸 왜 지금 갑자기 생뚱맞게 하고 있냐면 DDL이 사용하는 만든다, 삭제, 만든다, 삭제한다 에서 사용하는 명령어 키워드랑 DML이 사용하는 만든다, 삭제한다 에서 사용하는 키워드가 달라요. 지금 우리가 create 이거랑 드랍 썼죠. DML은 insert라고 하는 키워드로 데이터를 실제로 만들어내고요. 삭제할 때는 delete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create예요. 테이블을 만들어 create입니다. 뭐 데이터베이스를 지워, 테이블을 지워, 드랍이에요. 근데 데이터를 추가할 거야, 데이터를 만들 거야, 데이터를 삽입할 거야, insert고요. 데이터를 지울 거야, delete입니다. 이거는 DML과 DDL이 가지고 있는 차이예요. 그래서 만약에 데이터를 지울 건데 드랍으로 지운다? 그런 명령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두 개가 좀 명확하게 갈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얘를 좀 먼저 짚어드리고 넘어가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배웠으니까. 실제로 이만큼을 배웠으니까. 자, 이제 이 개념을 활용해서 간단하게 테이블을 한번 진짜로 만들어 볼 건데, 지금 A1이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 안에는 테이블들을 조회를 하겠다라고 해서 쇼 테이블스를 실행을 시켜봐도 결국에 아무것도 없어요. 왜 없죠? 지금 A1 데이터베이스 자체가 우리가 방금 만들어낸 데이터베이스고, 데이터베이스 저장소를 만들어 놨는데 그 안에 테이블이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만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만든 데이터베이스인데 우리가 테이블을 만든 적이 없으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 테이블을 실제로 만들 겁니다. create. 테이블을 만든다. DDL이에요? DML이에요? 테이블은 데이터보다 상위의 개념인 거죠. 데이터들을 테이블에 보관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리고 테이블들을 데이터베이스에 보관을 하는 거니까. 점점 위로 올라가는 개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DDL을 사용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테이블을 만들 때에도 create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 create가 만든다였어요.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만들 때에도 create 데이터베이스 하고 나서 이름 왔죠. 우리가 지금 뭐 만든다고요? 테이블. 그럼 create 테이블입니다. 그리고 나서 뭐가 와요? 만들고자 하는 테이블에 이름을 적어주면 되겠죠. 자, 여기에는 그냥 간단하게 아티클 같은 이름을 지어주도록 할게요. 아티클은 그냥 게시물 정도로 생각하면 되는데, 자, 데이터베이스 만들 때처럼 이렇게 끝내버리면, 이렇게 끝날 수 있다면 정말 참 편하고 좋을 것 같은데 얘는 안 돼요.
이게 왜 안 되냐면, 자, 이게 하나의 표였죠? 데이터베이스에서 테이블과 같은 의미라고 했어요. 이 테이블, 이걸 이제 데이터베이스 안에 있는 테이블이라고 봤을 때 얘는 메타데이터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실제 데이터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맞나요? 그렇죠? 자, 엑셀 같은 경우는 이러한 메타데이터 부분이 없다라고 해도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죠. 근데 DBMS는 메타데이터가 없으면 애초에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을 못 만들어요. 테이블을 만들 때, 테이블을 만드는 그 시점에 우리가 메타데이터 부분을 같이 설계해 줘야만 해요. 이건 필수입니다. 그래서 지금 얘가 에러 내용을 뱉고 있는 게 뭐냐면, 테이블이라고 하는 애는 must, 무조건 하나 가져야 된대요. 한 개의 컬럼 이상 가져야 된대요. 컬럼이라고 하는 게 이 메타데이터 부분이 될 겁니다. 왜냐? 컬럼은 뭐였어요? 하나의 열이었죠. 열이 컬럼과 같은 의미였는데 컬럼이 존재한다라는 건 메타데이터가 있다라는 얘기가 돼요. 그래서 우리는 테이블을 만들 때 그냥 만드는 게 아니라 소가로를 한번 열어서 이 소가로 안쪽에다가 메타데이터를 심어줘야 됩니다. 자, 메타데이터는 결국에 어떠한 데이터들을 저장할지에 대해서 정의해 놓은 부분이었어요. 그 부분을 이제 아티클은 게시물이었으니까 타이틀, 제목이라는 뜻이겠죠? 그리고 하나 더, body라고 하나 넣어줄게요. 자, 그럼 여기 이만큼을 봐보세요. 지금 일단 눈에 거슬리는 게 뭐가 있어요? body. 바뀌었죠? 키워드가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여기다 뭐 붙여야 돼요, 이제? 이거 우리 실제 그 키워드를 쓸 게 아니라 그냥 컬럼의 이름으로 쓰고 싶은 거니까 여기다가 백틱을 붙여야 된다. 일단 첫 번째. 자, 그리고 보면은 쉼표가 하나 나왔어요. 이 쉼표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구분자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아티클이라고 하는 테이블 안에 타이틀이라고 하는 컬럼 하나랑 body라고 하는 컬럼 하나에서 총 2개의 컬럼을 만들고자 한 상태인데 이게 쉼표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얘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2개로 만들어주기 위해 쉼표를 하나 찍어주는 겁니다. 구분자를 지어주는 거죠. 그 역할이고, 자, 그리고 지금 이거 같은 경우 줄바꿈을 하지 않았다고 했을 때, 자, 이렇게 해도 가능은 해요. 근데 이게 지금 2개밖에 없으니까 가능한데 많아졌대요. 읽기 힘들겠죠. 그리고 심지어 여기에는 우리가 지금 만들고자 하는 그 메타데이터 컬럼에 이름만 넣을 게 아니라 생각보다 많은 정보를 같이 설계해서 테이블을 만들게 되거든요. 나중에는. 그때 가면은 이거 이렇게 써놨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못 읽어요, 이건.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줄바꿈과 들여쓰기를 이 허리문을 짤 때도 같이 신경을 써줘야만 한다 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 이상의 컬럼만 존재하면 되기 때문에 얘가 꼭 2개일 필요는 없어요. 그냥 이렇게 하나만 해도 돼요. 이때는 그럼 하나가 끝이기 때문에 구분자는 필요가 없겠죠. 그리고 지금 2개라고 해도 마지막 body 다음에 또 뒤에 오는 게 없다면 그때는 그 쉼표를 붙이지 않는 거예요, 컴마를. 이거 잘 체크하셔야 되고, 얘도 에러가 이것 때문에 에러가 발생을 합니다. 문법 에러가. 자, 일단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얘도 뭐라고 해요? 이대로 하면 좋겠지만 지금 우리는 메타데이터의 그 컬럼에 이름만 정의를 했어요. 근데 이 DBMS 생각보다 되게 깐깐하고 되게 예민하게 우리가 조심스럽게 다뤄야 돼요. 깐깐하게. 그래서 지금 어떤 걸 더 추가를 해줘야 되냐면 엑셀 같은 경우는 뭐 학번이라고 했을 때 숫자가 이렇게 그냥 올 수도 있는 거고 여기다가 그냥 숫자가 이렇게 올 수도 있고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도 뭐라고 안 하죠. 이거 저장해도 뭐라고는 안 하잖아요. 숫자랑 문자랑 그냥 얘가 인식할 뿐이니까. 근데 얘는 그게 안 돼요. 지금 이 타이틀이라고 하는 이 메타데이터 컬럼 쪽에 우리가 실제로 숫자 넣을 거야? 문자 넣을 거야? 뭐 아니면은 뭐 실수 넣을 거야? 이런 거 다 정의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자바를 기준으로 봤을 때 데이터 타입을 지정을 해줘야 된다라는 개념과 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컬럼에 들어갈 데이터의 데이터 타입을 미리 설계를 해야 돼요. 그러면 타이틀이라고 하는 친구는 제목이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게 될 건데 그럼 우리가 어떤 데이터를 넣어야 돼요? 텍스트를 넣어야 되지 않을까요? 글자를? 문자를 넣어야죠, 문자를 넣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 타입 같은 거는 오늘은 소개가 안 나갈 거고 내일이나 뭐 이렇게 다음 내용에서 진도를 나가다 보면은 그때 한번 전체적으로 짚어드리긴 할 건데 일단 문자를 넣어야 되니까 제가 간단하게 이런 거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자, CHAR까지만 쳤을 때는 얘가 키워드처럼 파란색이었다가 소가루가 붙으니까 색깔이 또 바뀌었죠. 분홍색으로 핑크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안에 제가 숫자를 넣어놓은 상태입니다. 자, 얘는 그냥 간단하게 캐릭터, 우리가 자바 공부하신 분들은 아시겠죠? 캐릭터 타입, 문자형 데이터 타입이에요. 기본 자료형 중에. 근데 이제 자바에서는 캐릭터를 쓸 일이 거의 없었지만 여기서는 캐릭터, 그냥 문자를 담을 수 있는, 저장할 수 있는 타입이다. 그리고 여기에 오는 숫자는 이 타입의 크기를 지정한다 라고만 일단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그 뒤에 나올 거니까. 얘도 문자를 저장할 거기 때문에 똑같이 적용을 시켜주도록 할 건데 자, 여러분들은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저는 이따가 간단하게 뭐 하나 보여드릴 거라서 얘를 예로 좀 해놓을게요. 자, int 뜻이 뭐죠? 정수. 네, 지금 타이틀이라는 컬럼에 정수형 데이터를 넣을 거야 라고 제가 지금 정의를 해놓은 거예요. 이거는 지금 잘못된 거겠죠? 이 상태로 저는 뭐 하나를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진행을 해볼 건데 자, 얘를 실행을 시켜보겠습니다. 컬럼 이름과 데이터 타입까지 지정을 했더니 이제는 에러가 안 나요. 성공을 해버렸어요. 자, 이러고 나서 쇼 테이블스로 조회를 해보면 우리가 방금 만든 테이블이 조회가 됩니다. 테이블 목록이. 자, 근데 이거는 지금 이것까지도 사실 우리가 DDA를 공부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테이블을 만든 거니까. 데이터를 만든 게 아니니까. 그쵸? 지금까지 DDA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제 진짜 DML을 한번 해볼 거예요. 뭐 해볼 거냐면 자, 아티클이라고 하는 우리가 방금 만들어낸 이 테이블 안에는 데이터가 들어있을까요? 당연히 안 들어있겠죠? 메타데이터는 데이터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데이터를 넣은 적은 없으니까 테이블을 만들기밖에 안 했으니까 데이터는 안 들어있는 상태일 거예요. 근데 테이블의 구조는 존재하겠죠. 메타데이터를 우리가 만들어 놨으니까. 자, 그걸 한번 조회를 해볼 건데 제가 말로 한번 풀어볼게요. 나는 선택할 거야. 모든 것을. 어디로부터? 아티클 테이블로부터. 이걸 그대로 코드로, SQL, 쿼리로 옮길 겁니다. 나는 선택할 거야. select. 모든 것을. 에스터리스크. 이 에스터리스크 같은 경우는 이제 언어 쪽에서는 웬만하면 다 오래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나는 선택할 거야. 모든 것을 어디로부터? from. 어디로부터? 아티클 테이블로부터. 자, 이겁니다. 이러면 아티클 테이블에 있는 모든 컬럼을 조회하겠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얘를 실행을 한번 시켜볼게요. 타이틀과 바디 나왔죠? 이건 무슨 부분? 메타데이터 부분. 실제로 데이터가 쌓이면 이 밑으로 쌓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의 형태로 존재하게 될 거예요. 자, 근데 보세요. 지금 이 결과는 테이블을 조회한 걸까요? 데이터를 조회한 걸까요? 얘는 데이터를 조회한 건데 테이블의 구조가 같이 나온 것 뿐이에요. 그럼 이제 데이터를 조회했대요. 둘 중에 누구예요? 데이터를 조회했다. 얘가 되는 겁니다.
이제 진짜로 데이터에 접근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데이터의 상위의 개념에 접근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셀렉트부터는 데이터에 직접적으로 접근을 하기 시작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얘는 데이터를 조회한 거니까 데이터를 조회하는 상황 속에서 사용자가 보기 위해 메타데이터가 같이 나온 것뿐, 테이블의 구조가 같이 나온 것뿐 얘는 데이터를 조회한 것이다. 그러면 진짜로 테이블을 조회할 수도 있어요. 그거는 DESC라고 하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테이블 이름까지 적어주면 돼요. 근데 이 DESC는 describe라고 해서 플레임은 이렇게 존재를 합니다. 근데 얘를 하나, 이렇게 하나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얘를 쿼리를 실행을 시켜보면 여기에 이 테이블, 현재 아티클 테이블에 대한 많은 정보가 나오게 됩니다. 필드, 이 필드라고 하는 게 제가 이거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필드 단어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었죠? 이 필드는 누구랑 같은 의미였죠? 기억이 잘 안 나실 거예요. 왜냐면 저번 주에 하고 지금 잠깐 스쳐 지나갔던 내용이니까. 열과 같은 의미입니다. 필드. 열은 컬럼이니까 컬럼과도 같은 의미가 되겠죠. 이거, 그러니까 타이틀과 바디 우리가 만들어 놓고 조회를 하면 이렇게 나올 텐데, 이거 하나하나를 필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필드라고 하는 영역에 타이틀과 바디가 존재를 하는 거고, 이 두 필드의 타입, 데이터 타입, 인트랑 캐릭터 들어가 있는 거고, 이 뒤부터는 지금 당장은 모르셔도 되고요. 우리가 차차 배워 나갈 겁니다. 이렇게 테이블을 직접 조회할 수도 있다. 이건 진짜 테이블을 조회한 겁니다. 데이터를 조회한 게 아니라. 그리고 이거는 그냥 빠르게 이것만 들어보세요. 이쪽 데이터베이스 옆에 있는 화살표를 누르신 다음에 테이블 화살표를 누르고 여기에 있는 테이블을 클릭하고 F6을 눌러보면 이런 게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이 툴이 제공하는 기능 중에 하나고요. 우리가 뭐 자주 쓸 건 아니고 방금 전에 봤던 거랑 거의 유사한 거예요. 근데 얘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나오긴 해요. 그냥 이렇게도 볼 수 있다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에 많은 것들이 존재하게 되는데, 이 중에서 우리가 다른 거는 서비스 다뤄질 게 없고요. 나중에 인덱스에 대한 개념만 하나 더 다뤄지게 될 겁니다. 그렇게만 알고 계시면 돼요. 자, 스테이블을 조회하는 방식도 하나 우리가 배웠고, 이제 데이터를 조회하는 걸 봤을 때 데이터가 없죠. 그럼 이제 데이터를 한번 진짜로 넣어볼까요? 얘는 데이터 조회. 실제 데이터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데이터 삽입. 제가 아까 데이터를 추가할 때는 어떤 키워드를 쓴다고 했죠? 이 메모장에서 insert라고 하는 걸 쓴다고 했어요. 그래서 insert 사용할 겁니다. 자, 근데 자, 데이터를 우리가 삽입시킬 거예요. 어디에? 테이블에. 어떤 테이블에? 우리가 원하는 테이블에. 그러면 자, 삽입할 거야. 어디 안에? into article. 나는 데이터 삽입할 거야. 아티클 테이블 안에. 그래서 insert into article이에요. 이걸로 일단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데이터를 이라는 의문에 대한 답으로 내가 세팅하고자 하는 데이터들 이라는 대답을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set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먼저 넣어줄 거고요. 그 뒤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세팅해 줄 거예요. 자, 지금 아티클 테이블 안에는 컬럼이 몇 개 있죠? 타이틀과 바디라고 하는 컬럼 두 개가 존재하고 있어요. 먼저 타이틀이라고 하는 컬럼에다가 제목 1이라고 하는 데이터를 넣을 거야. 자, 여기서 이제 드디어 처음으로 홀다운표가 나왔습니다. 이건 홀다운표가 맞아요. 팩틱이 아니에요. 우리가 DBMS를 사용할 때 실제로 문자로 인식하게 해주려면 홀다운표로 감싸야 돼요. 쌍따옴표 아닙니다. 홀다운표예요. DBMS 안에서는 문자로 인식하게 해주려면 홀다운표를 써야 된다. 그래서 여기 빨간색 글자, 이 제목 1이라고 하는 애가 제목 1이라는 글자로 인식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거랑 이거는 다른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제 body라고 하는 컬럼도 존재하죠. 이때도 키워드로 쓰면 안 되니까 백택을 추가해 준 거고, 여기다가는 내용 1이라고 넣을 거야. 그 다음 뭔가 추가할 게 없네요. 컬럼이 더 이상. 그럼 이제는 세미콜론으로 마무리. 마침표 딱 찍어주는 거죠. 자, 그리고 얘를 실행하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아까 이거를 캐릭터 상태로 그대로 따라 하셨고, 저처럼 인트를 하지 않았고, 그 상태에서 여기까지 따라 하시면 데이터가 들어갈 거예요. 근데 저는, 지금 보이시나요? 성공은 했는데 경고가 발생을 했어요. 그래 놓고 지금 이제 워닝 코드 보면은 인티저 밸류 어쩌고 하면서 제목 1 뭐라고 해요. 자, 데이터를 한번 조회를 해볼게요. 이게 어떻게 됐어요? 타이틀이라고 하는 컬럼의 데이터가 0이라고 들어갔어요. 자, 지금 이거 안 따라 치셔도 됩니다. 그냥 일단 화면 보시는 게 좋아요. 일단 0이 들어갔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저는 이걸 넣겠다라 그랬는데 타이틀 컬럼의 데이터 타입이 인트였죠. 제목 1이라는 텍스트가 들어갈 수 있어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얘는 야, 너 이건 안 돼. 내가 그냥 인트 기본값 일단 넣어놓을 테니까 이거 문제 해결해 라고 해놓은 거예요. 문제가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다시 원래대로 돌릴 겁니다. 다시 글로 만들었네. 이제 실제 문자로 테이블을 만들어준 다음에 이 친구를 추가하면, 자, 얘는 이제 주석이기 때문에 같이 블럭을 씌워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코드를 읽히지 않아요. 그래서 조회를 해보면 데이터가 들어가는 거죠. 자, 데이터를 그대로 똑같은 걸 한 번 더 누르면 데이터가 한 줄 더 들어가는 거예요. 한 번 더 누르면 한 줄 더 들어가는 거고, 데이터를 실제로 삽입할 때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자, 모양이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표의 형태를 띠고 있죠. 데이터를 조회한 겁니다. 자, 이게 삽입, 데이터 추가하는 방식. 그리고 이번에는 데이터 수정 한번 해보도록 할 거예요. 데이터를 수정할 거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수정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들이 몇 가지 있을 텐데, 여러분들이. 그 중에서 우리는 업데이트라고 하는 키워드를 사용을 할 겁니다. 업데이트. 자, 인서트 같은 경우는 실제로 아무것도 없던, 그러니까 지금 아티클 테이블에 내가 지금 추가하려는 데이터는 존재하지 않아요. 내가 지금 이제 추가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티클 테이블 안에다가 넣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업데이트 같은 경우는 이미 있는 데이터를 수정하는 거죠. 그래서 안에 있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는 그냥 업데이트 아티클이에요. 인투가 빠지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인설트는 인투가 붙어야 되고 업데이트는 인투가 없어요. 그래서 업데이트 아티클, 나는 수정할 거야. 아티클 테이블에 있는 데이터를. 근데 어떻게? 내가 세팅한 대로. 타이틀이라고 하는 컬럼에 있는 값은 제목으로 수정을 할 거고, body라는 컬럼이 가지고 있는 값은 내용이라고 수정을 할 거야. 더 이상 할 거 없으니까 마침표. 이걸 실행하면 뭐가 문제야? 이거 왜 왔어? 이거 실행하면 조회를 했을 때 데이터가 1이 더 빠지게 되는 거죠. 기존에 있는 데이터를 수정하겠다라고 한 거니까.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방금 수정을 했는데 데이터가 3줄 들어있었어요. 근데 3줄이 다 바뀌었죠. 그쵸? 근데 만약에 3줄이 다가 아니라 나는 얘 하나만 바꾸고 싶었대요. 이런 거 못할까요?
이런 게 안 된다 그러면 데이터를 관리하고 조작하고 관리하는 게 너무 불편하겠죠? 당연히 돼요. 당연히 되는데 지금 이 상태에선 좀 곤란해요. 왜냐면 데이터가 지금 어때요? 세 줄이? 다 똑같죠? 너무 똑같죠? 특정 데이터를 찝어낼 수 있는 조건을 걸 수 있는 애가 없어요. 지금 이 상태는 좀 곤란합니다. 그래서 다시 이만큼 실행시킨 다음에 데이터를 하나, 둘, 셋을 넣어놓고 조회를 해보면 셋 다 다르죠? 자, 이러면 이제 특정 데이터를 찝어낼 수 있게끔 값이 다 다른 거니까 우리가 조건을 줄 수 있는 상황이 여건이 마련이 된 거예요. 자, 그럼 이 상황에서 조건을 적을 건데 쿼리에서 우리가 표준 SQL을 사용해서 이제 DML 데이터를 조작하는 명령어를 사용할 때 조건은 가장 기본적인 게 where라고 하는 키보드가 있습니다. where. 어디에 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냥 where. 조건절에 사용하는 키워드예요. 그래서 이 where는 어떤 식으로 쓰냐면, 자, 나는 데이터 수정할 거야. 아티클에 있는 내가 세팅한 대로 수정을 할 건데 타이틀은 제목으로 바꿀 거고 바디는 내용으로 바꿀 거야. 근데 이 조건에 부합하는 애만 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조건 부합 부분은 뭐가 와도 상관이 없어요. 조건은 타이틀이 제목 2인 애만 이렇게 바꿔줘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 쿼리를 실행했다. 결과를 한번 예상해 보실래요? 조회를 했을 때 제목 1 내용 1, 제목 2 내용 2, 제목 3 내용 3 이라고 있던 데이터들이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제목 2 내용 2 부분만 제목 내용으로 바뀌는 거죠. 왜냐면 얘가 해당되는 애만 이렇게 바꿔줘 라고 한 거니까. 얘가 해당되는 애는 얘였죠. 근데 얘도 같이 바뀌었네요. 데이터는 한 줄씩 세트니까. 이해되실까요? 한 줄씩 세트니까. 만약에 얘는 바꾸고 싶지 않았다. 그러면 얘가 없었어야 돼요. 자, 지금 이 상황에서 이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무조건 모든 컬럼의 값을 다 바꿔야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얘를 제목 5로 바꾸는데 제목 3이네 를 찾아서 제목 5로 바꿔줘 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바뀐다라는 겁니다. 한 줄이 세트이기 때문에 얘를 골랐지만 이렇게 한 줄이 같이 바뀌었었는데 지금은 어디 갔어? 얘를 골라놓고 이 자리를 골라놓고 얘만 바꿔라고 우리가 명령을 한 거니까 이렇게 세부적인 컨트롤이 다 가능한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데이터 삭제에 관련된 내용 한번 해볼 거예요. 얘는 제가 여기서 알려드렸죠? 어떤 키워드를 쓴다? 딜리트. 난 삭제할 거야. 어디에 있는? 아티클에 있는. delete from article. 자, 근데 이렇게만 해주면요. 여기서 마침표를 찍어버리면 성공했죠? 데이터가 다 지워져요. 아티클에 있는 거 다 지우겠다. 우리가 조건을 준 적이 없어요. 특정 데이터를 지우겠다가 아니라 그냥 지울 거야. 아티클 테이블 자체를. 테이블에 있는 데이터 자체를. 다 지워버리는 거예요.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다시 인설트를 좀 몇 개 해놓고 2개만 할게요. 자, 이 상태에서 여기도 조건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타이틀이 이번엔 바디로 해볼까요? 아까 타이틀 계속 했으니까 바디가 내용 3인 애를 찾아서 지워줘 라고 조건을 걸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삭제를 시켜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데이터가 이렇게 있는데 3, 3, 2, 2잖아요. 근데 지금 얘를 찾았죠. 조건이 얘예요. 그래서 얘를 찾아서 지워줘 했어요. 그럼 얘가 비워질까요? 아니면 이렇게 지워질까요? 얘는
한 줄로 지워집니다. 만약에 아까처럼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얘만 데이터를 없애고 싶어요. 진짜 얘만. 여기서 데이터를 없앤다라는 개념이 이제 지운다라기보다는 얘만 없애려고 한다면 얘가 갖고 있는 데이터를 널로 바꿔야 되거든요. 이 널이라고 하는 개념은 이제 언어에서 항상 이제 완전 없다의 개념인데 공백과 널은 다른 거예요. 얘는 있는데 없는 거, 얘는 그냥 아예 없는 거. 그래서 얘를 비우고 싶으면 얘를 널로 바꿔야 되는데 그땐 딜리트가 아니라 업데이트를 사용을 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면 얘가 갖고 있는 값을 바꾸는 거니까. 그냥 딜리트 해버리면 줄 단위로 삭제되는 거예요, 무조건. 네, 이렇게 딜리트까지 우리가 배워봤습니다. 지금 배운 이 조회, 삽입, 수정, 삭제 이 네 가지가 DML이에요. 데이터를 실제로 조회하고 추가하고 수정하고 삭제한다. 진짜 데이터를 건드리는 명령어들. 이게 DML. 그리고 이 DML 네 가지는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법한 CRUD의 개념에 속하는 친구들입니다. CRUD. 만들고, 읽고, 수정하고, 삭제하고 그 뜻인데 자, 만들어요. 데이터를 만든다. 인설트가 되겠죠? 읽어요. 데이터를 조회한다. 셀렉트가 될 거고요. 수정한다. 데이터를 수정한다. 업데이트가 될 거고요. 삭제한다. 데이터를 삭제한다. 딜리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셀렉트, 인설트, 업데이트, 딜리트 이 네 가지가 가장 기본적인 CRUD에 해당하는 DML 명령어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주 기본적인 구조로 우리가 네 가지를 다 다뤄봤는데 이제 여기다가 추가적으로 살을 막 붙여가며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를 좀 더 디테일하고 세부적으로 컨트롤하는 연습을 앞으로 수업에서 해나가게 될 겁니다. 자, 그 첫 단계를 뗀 거예요, 지금 우리는. 그래서 제가 수업 페이지에다가 문제를 좀 열어드릴 건데요. 이거는 여러분들 수업 끝나고 나서 한번 풀어보시면 되는데 자, 지금 새로 고침 한번 해보실래요? 수업 페이지. 이 용어 정리는 이제 첫 시간과 오늘까지 수업한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용어가 정리되어 있는 거니까 한 번쯤 읽어보시고 자, 연습 문제 3개 있는데 다 열어볼게요. 자, 어떻게 푸시는지 간단하게 소개해 드릴 겁니다. 자, 이렇게 문제를 여시면 지금 이렇게 빨간 색깔 글씨로 되어 있는 부분 얘가 다 있을 거예요. 3개가.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거 복사하지 마시고요. 여기를 복사하세요. 여기다가 컨트롤 A 전체 선택한 다음에 복사. 그리고 여러분들 SQL YOG에 와서 붙여넣기. 그러면 이게 샵이 붙어 있어서 이거 주석이거든요. 이 밑에다가 이 문제가 전체 데이터베이스 리스팅이야. 그러면 우리가 배운 거 show databases 이런 식으로 정답을 입력하고 실제로 실행시켜보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면 돼요. 이런 식으로 쭉 풀어나가시면 되고 다 풀고 나면 또 이거 복사해서 이 밑에다가 붙여넣기 하고 또 풀고 또 다 했으면은 다음 문제 복사해서 밑에다가 또 붙여넣기 하고 쭉 풀고 이러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배웠던 거를 잘 활용하시면 이 안에 있는 문제는 완만하게 다 해결이 가능한 거니까 문제를 쭉 풀어보시면 됩니다. 내일 수업에서는 이 문제 풀이를 하면서 시작을 하도록 할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제 오늘부터 실제로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DBMS에 대한 실제 뭐 명령어 같은 것들을 좀 배워봤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부터는 복습할 내용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저번 주 첫 시간에는 복습할 게 없었을 수도 있지만 이번 주부터는 있으니까 복습 잘 해주시고 문제 잘 풀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수업을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